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와 북한 제대로 한판 붙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맹인 북한과 러시아가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작년도 9월달 북한의 선원들이 대대적으로 러시아 해역으로 몰려가서 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국경경비대, 러시아 국경경비대에게 쇠파이프와 도끼를 들고 달려들었던 그 북한의 선장들과 선주들, 선원들을 체포를 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관료들이, 북한의 간부들이 그 선원들을 지킴내 하고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러시아 법원의 사후의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러시아 소식통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불법 어업 밀렵에서 정치까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5월달에 쓴 적이 있는데, 북한 당국이 작년 9월 러시아 해안에서 체포된 불법 어선 선장과 책임자들이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게 시도한 살인행위, 그러니까 살인행위 기소에 대해서 북한의 변호사들의 그 항소가 무엇이냐? 러시아가 먼저 잘못했다. 러시아 군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들은 바로 정당방위를 했으며, 러시아의 강압적인 이 판결이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러시아 법원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공식 입장은 러시아 법원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다 보면 러시아 형법 317조에 따라 이 판결이 나면 북한 선원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그 북한이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꼴이 돼 버렸는데, 그 와중에도 북한의 소위 말하는 변호사들, 그러니까 국제 변호사들이겠죠. 수산 관련, 어업 관련 변호사들이 러시아에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의 사법부를 향해서 항의 소환을 보내고 있으며, 나아가서 혈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무식한 북한 놈들이 이 생명을 담보로 고기잡이를 해서 당해 바치던 북한 선원들과 선주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북한의 한판. 그 사법적인 판결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하지요. 러시아 법원이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점점점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는 그 주장이 뭐냐? 한마디로 러시아 정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혈맹인데, 혈맹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좀 잡기로써니 이 러시아 국경경비대에게 쇠파이프하고 도끼를 좀 들고 달려들었기로써니 어떻게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느냐? 좀 봐달라요! 이 북한의 무식함.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법 어선, 불법 어업 활동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죠. 한때 서해바다에 나타났던 중국의 불법 어선들의 이 쌍끌이, 이 수산 자원의 씨를 말렸던 중국의 이 쌍끌이 어선들, 아주 그냥 씨를 말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서해에 있는 어민들과 우리 해경들이 얼마나 고생을 좀 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2014년 15년도에 김정은이는 이 어업권, 동해바다와 서해바다의 어업권을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외화보리 사업소에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업 할당량만 맞추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풀어졌었는데, 이 북한의 이 국경경비대 무슨 인민보안성 해안 이 어업구역 인민무력성 어업구역에서 기름이 없고 고기 잡을 배가 시원치 않으니까 뭘 해줬느냐? 중국에다 대고 어업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앞바다에나 또 원산 앞바다 이런 데 가보면 중국 배가 아주 새까맣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연간 중국을 통해서 중국의 개인 회사들이나 또 수산 회사들에게 판 어업권, 그 수익만 1억 달러에서 많게는 3억 달러 정도로 올린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마당에 이 고기 잡을 구역은 이미 다 팔아버렸고, 또 당에서 내려오는 어업 할당량이 있으니 북한의 선원들이 어디를 갈 수밖에 없다. 바로 다 알고 있는 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얼마나 많이 생명을 잃습니까? 그러다가 서서히 북한 어선들이 눈을 돌린 게 바로 어디냐? 러시아와 북한, 또 일본, 한국의 그 접경 해역이라고 하는 이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 있는 러시아 경제 배타 구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경제적 배타 구역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 러시아 해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북한 애들이 들어가서 이 고기를 하니까 작년도 8월 달 이때 한번 러시아가 경고를 했어요. 좀 봐줬었거든. 이 경고를 해가지고 이 러시아 해역에서 나가라 했는데 한두 번 정도 좀 인정을 해주고 계속해서 좀 유예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작년도 9월달 사건이 전에도 2013년, 14년, 15년, 16년 쭉 좀 러시아가 봐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 4월 달에 푸틴 대통령과 이 김정은이의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북한 정상회담 있고 나서 이제 우리 김정은 장군님과 푸틴 대통령께서 정상회담까지 했으니까 야 지금 가도 되겠지 하고 대대적으로 몰려가서 어디로 갔다? 바로 러시아 해역으로 가가지고 수십 척 수백 척이 가서 고기잡이를 하니 러시아 경비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보다 러시아는 수산 자원에 대한 정책, 보호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뭐 생선은 잘 먹진 않지만 수산물 보호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 자, 그래서 작년도 사건이 드디어 터졌는데, 모스크바 타임즈는 작년도 9월 달에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러시아 연방안보국 국경수비대가 1차적으로 북한 공격을 하고 북한의 어선들의 공격을 하고 261명 이상의 북한 선원들을 체포했다고 보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에 러시아 해안에서 불법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 어선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가 공격한 후에 북한 어선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벌였으며 북한인 불법 어로 노동자들 161명을 긴급 체포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체포 과정에서 북한 어로인들의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며 국경 순찰대의 공격에 북한 노동자들은 쇠파이프와 망치 등을 들고 대항했으며 과정에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도 발생했다며 체포된 불법 어로 노동자들은 당시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연해주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에 나눠서 이 작전을 실시를 했는데 이 러시아에 있는 해안 경비대가 그 당시에 제가 방송도 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경고를 계속했어요. 나가 하니까 북한 애들이 안 나가고 있다가 밤 되면 또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딱 잡아서 디데이를 잡아서 러시아 해안 경비대가 대대적인 작전을 해가지고 161명 나아가서는 1차 때 161명이고 2차 때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당시에 모스크바 소식을 인용을 해서 러시아는 2주 동안 2차례 특별 해양 단속을 벌여 불법 어획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선박 3척을 압수하고 북한 승무원 262명을 구금했다고 러시아 팍스 통신이 전했다며 북한 승무원들 수백 명의 구금은 동맹인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4월 달에는 이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또한 국경 경비대는 방탄복을 입고 북한 선박에 올랐으며 러시아 해양 경비대는 북한 승무원들의 강도 높은 저항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 북한 선원 1명이 사망하고 또 북한 선원 5명 부상, 나가서는 러시아 경비대원도 4명이나 부상을 당했으며 모스크바 크렘린은 이번 사건이 평양과 모스크바의 정치적인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영향이 없었을까요? 엄청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러시아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사격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북한 선원들이 생명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으면 가지 말았어야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해안 경비대가 아주 그냥 디데이 작전을 해가지고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납포를 하고 북한 선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던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주동자들을 체포를 해서 이 러시아 해안 경비대원들에게 이 반항을 하도록 주동을 한 북한 선장들, 북한 그 선원의 이 선박에 있는 당 비서들
뭐 여기 주모자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이 주동자로 분류를 해서 형사 재판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작년도에 이 타스통신도 소상하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 소식도 이제 20일 날 나왔습니다. NK 뉴스가 20일 날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불법 어로 활동을 하던 북한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며 모스크바 검찰은 지난해 9월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어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후에 기소된 북한 주민에 대한 형사재판을 시작한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밝혔으며 북한 선원 260명이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 북한 선장과 간부들이 러시아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반항을 명령하고 흉기를 들고 대항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되었다며 러시아 형법 317조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었다며 그 317조는 무엇이냐? 법 집행관의 생명에 대한 살해 시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대대적인 법적 공방이 예견된다며 이에 대한 북한 수산 관련 법무팀들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항의 소환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이게 미친놈들이지, 미친놈들. 이 러시아 법원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정부에다 대고 뭐 지금 이 소재주 이야기인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같은 혈맹인 나라에서. 자, 그래서 이 소식은 이제 5월 초에 모스크바 타임즈가 소상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법 어업 밀렵에서 정치까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긴장감. 자, 이렇게 지금 이 북한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이 북한의 무지함, 이 멍청함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경경비대에게 반항한 그것이 무엇으로 됐다? 바로 317조 러시아 형법을 통해서 무엇으로 됐느냐? 바로 이 살인죄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살인죄 비슷한 걸로 해서 지금 이 사법 판단에 이 재판을 목전에 있는데 북한 관료들은 뭐라고 한다? 러시아 해안 경비대 군인들이 먼저 저질렀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북한 관료들이 이야기한다며 북한 관료들은 계속해서 북한 어선들이 러시아 영해를 침범해서 불법 고기잡이를 한 적이 없으며 엔진 고장과 파도에 휩쓸려 표류한 상태이며 이 과정에 러시아 군인들이 군품과 수산물을 강탈했으며 총을 겨누고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 법원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 형법 317조에 따라 판결이 나면 북한 선원들은 사형을 판결받게 되며 즉시 형이 집행된다라고 모스크바 타임즈는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북한이 한판 붙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북한의 무식함 때문에 애꿎은 북한의 선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작금의 실태. 김정은 다이, 북한 독재정권 다이가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과 러시아가 한판 붙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님을 감사하십시오. 멸공!